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헌입니다. 2월 2일 매일 칼럼 17번째 시간, 공부는 어른들에게 더 필요하다. 아이고 이런, 선생님도 어른인데 공부는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끝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더 필요하다고요? 하긴 선생님은 뭐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해요. 그렇지만 과연 그 공부가 우리가 학습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업 관련된 그런 공부만인 건지, 쌤이 어른 돼서 보니까 꼭 그런 학습보다도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런 세상 공부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과연 학습을 위한 공부인지, 세상, 삶을 위한 공부인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어른들에게 필요한 공부는 과연 무엇인지, 김용섭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이런 연구소도 있네요. 소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쌤이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이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김용섭 소장님께서 언급한 내용이에요. 쌤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 문장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용 정리를 할 때 꼭 요약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딱 선택해서 메모하는 것도 정리하기가 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혹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변한다라는 얘기죠.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의 그름의 기준이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쌤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프로페셔널 스턴트라고 이게 있더라고요.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 과연 긍정적으로 쓰였는지 부정적으로 쓰였는지 생각해 볼까요? 긍정적 의미인지, 아니 이 글에서는요 부정적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좋은 문장이 있더라고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고,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에 맞는 것을 배워야 한다. 현재에 맞는 것이 바로 공부 아닐까요? 어떤 공부인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 처한 어떤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4번에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어디에 초점을 줄 것인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네, 같이 한번 글 보겠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혹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 문장은 선생님이 컨택한 문장이죠. 글을 치시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자주 만나고 있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이쪽 그어볼까요? 원래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던 말이었다. 뉘앙스는 어감이에요. 부정적인 느낌으로 사용되던 말이었다. 직업은 갖지 않고 학위만 계속 쌓여가는, 석사, 박사 이런 거죠. 쌓아가는 대학생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건 공부를 좋아해 계속 여러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취직도 잘 안되고 사회생활 하는 것도 두렵고 성인으로서 책임지는 것도 회피, 도망치는 거죠. 도망치기 위해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계속 수업만 듣는다는 의미로 쓰였다. 쌤, 그러면 학비는 어떡하고요? 이게 이제 유럽 대학에서 많이 나온 말이거든요. 유럽 대학의 학비는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예요. 쌤이 알기로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무료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교재비만 좀 받는다고 하던데 거의 무료니까 많이 오래오래 졸업하지 않고도 계속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쌤 알고 있어요. 유럽으로 유학 가시겠습니까? 네. 살짝 경멸한다, 무시한다 하는 의도로 쓰는 말이기도 했고, 살짝 안타깝게 바라보며 쓰는 말이기도 했다. 어떤 건지 알겠죠? 자, 이런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의 개념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니 말의 의미도 바뀌었다.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대학에, 그것도 전세계 어디에 있는 대학의 수업도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온라인이죠, 온라인. 미안합니다. 온라인으로 다 될 수 있어요. 세계적인 명문대도 무크라고요. MOOC의 약자인데 이거를 한글로 하는 거예요. 온라인 공개 수업이에요. 를 통해 수업을 공개하고, 이거는 무크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제목이 무크는 아니고, 쌤도 예전에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테드 같은 경우도 그렇죠. 테드 같은 경우도 무크나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예전에 경제학 공부하려고 이준구 교수님의 서울대학교
강의를 들은 적 있어요. 일반인가 듣고 못 들었는데 그렇게 명문대 수업도 하버드 대학교도 있고 뭐 아이비리그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공개하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당연하죠. 거의 갈 필요도 없고 언제 어디 때나 온라인이 그렇잖아요. 온라인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수업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는 핑계가 될 수 없고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대학에만 머물며 사회생활이자 성인의 삶을 회피하는 우일적 화초의 모습이 아니고요. 이제 의미가 바뀌어서 치열하게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직업으로 일하면서 잠깐만요. 다시 쓸게요. 직업 가지면서 일하면서 치열하게는 말은 열심히죠.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하려고 상시로 늘 공부하며 성장하고 진화하려는 더 개인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하여간 이들을 의미하는 말이 된 것이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선생님은 국어를 전공했지만 국어 시험 보는 과목에 경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법도 나와서 또 과학기술 나와서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 개념을 알면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경제도 한번 공부하고 싶고 법도 공부하고 싶고 한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 근데 쌤도 이번 칼럼을 계기로 이걸 한번 무쿠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공짜고 얼마나 좋아요. 영어를 못한다는 우리나라 거 들으면 되지 뭐. 그죠? 자, 대학 진학률은 계속 떨어진다. 떨어진다. 옛날에 비하면 좀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대학 많이 안 간다는 얘기죠. 학위가 가진 의미가 과거에 비해 점차 퇴색되고 점차 이제 약해지고로 이해하면 되고요. 기업으로서도 학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기업에서도 어느 대학의 학벌을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능력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연연한다는 말은 학위에 얽매인다. 얽매이다는 뜻이고 연연하지 않는다니까 얽매이지 않는다. 학벌 필요 없어. 대학 어디 나왔는지 필요 없어. 능력이 중요하지 라고 점점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대학이 인재 양성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학에서는 많이 이제 공부하는 게 실용적인 학문도 많이 못할 수도 있고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 양성을 못한다는 그런 평가이지요. 그렇지만 쌤 개인적으로는 대학은 대학다워야죠. 대학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워야 한다. 꼭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용적인 지식을 대학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학은 말 그대로 순수한 학문, 공부에 대한 호기심,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사회 나가서 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을 더 많이 키워주는 게 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고전도 좀 읽어보고 쌤 같은 경우는 그래요. 국어교육 전공했을 때 고전 문학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런 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왔을 때 사회에서 쌤이 학원에서 강사를 일할 때 그런 것처럼 그 학문의 본연의 그 역할이 있어요. 그런 역할은 역할대로 해야 한다 이고 이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실용적인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의미로서 쌤은 조금 다른 견해가 있네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 취업자 중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직원들의 직무 교육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들도 계속 늘어난다.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와서 또 공부하는 거야. 또 공부하는 거지. 왜냐면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시대를 앞서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공부가 필요하죠. 그런데 쌤이 듣기로 이런 공부할 때 인문학 이런 뭐 철학, 예술, 문학 이런 공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바로 이런 기업들이 필요한 상상력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상상력의 근본, 어떤 원본, 근원인 거니까요. 문학적 상상력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학에서는 꼭 이 기업이 원하는 실용적인 학문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런 역할을 하는 학과도 필요하긴 하지만 대학 자체는 순수한 대학 자체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쌤 개인의 의견이기도 하지만요. 계속 늘어가고 있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새로운 인재상이 되는 것이다. 늘 공부하는 거죠. 늘 공부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죠.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고 그러려면 현재에 맞는 것을 배워야 한다. 라고 이 글쓰기는 주장하고 있죠.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도 변신해야 생존한다. 학령 인구 감소 탓만 하는 건 너무 현실 인식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망하는데 애들이 안 들어와서 망해요 라고 하면 안 된다.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는 얘기죠. 일본 정부의 올해 예산 중 인공지능 AI죠. 기술을 활용해 결혼을 희망하는 남녀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지원하는 항목이 있다. 나이, 학력, 연봉 같은 기본 조건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이 한계가 있다 보니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취미나 가치관 등 더욱 정교한 꼼꼼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호감을, 좋아하는 감정을 가질 만한 사람을 파악해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네요. 정책을 소개하고 있네요. 일본은 경제 규모에 비해 디지털화가 아주 뒤처진 나라다. 좀 뒤처졌다. 늦은 나라다. 늦었다. 민간 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말이 안 되게 더디고 늦고 정부는 더 말도 안 될 수준이다. 그런 나라에서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해서 중매를 시켜주는데 정부가 제단한다는 건 그만큼 절박함 때문일 거다. 이 절박함은 이제 현실의 절박함이겠죠? 어떤 현실일까요? 결혼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출산율이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더 애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화가 많이 뒤처진 나라에서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이걸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정책을 소개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일본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결혼할 남녀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활용하고 있다. 결혼할 의사가 이미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건 인공지능이 도움을 주겠지만 중요한 건 결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훨씬 의사라는 말의 생각이죠.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다. 분명 우리나라의 지자체도 중매에 인공지능을 쓰겠다는 곳이 곧 나올 테고 이걸 지원할 정부 예산도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자체 중에서는 다자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수천만 원까지 주는 곳도 있고 주택자금을 빌린 가구에서는 출산하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 셋을 낳으면 최대 1억 원까지 탕감해 주는 곳도 있다. 일본과 한국은 묘하게도 저출산 예산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저출산을 이거는 풀었으면 아이를 더 많이 낳게 하는 정부 돈은 세계 최고인데 출산율은 최하위다. 돈을 잔뜩 뿌리면서도 출산과 육아는 부모의 몫, 그 중에서도 엄마의 몫으로 두는 사회적 인식은 바꾸지 못해서다. 결혼과 출산의 직접 당사자인 2030 세대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이들을 위해 정책을 세운 이들은 여전히 과거를 살아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일본의 AI로 연결해주는 정책을 소개하고 또 우리나라 지자체의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런 노력도 중요하다. 노력 잘 쓸게요. 이런 노력도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2030 세대와 의견을 나눠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그런 정책을 더 실현해야 한다. 이들은 현재를 살아가는데 정책을 실현하면 과거를 살아가면 되겠냐. 현재에 맞는 이런 인식을 바꾸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맞고 이것을 곧 이들도 배워야 한다. 이들도 2030 세대를 배워야 한다. 배우면 그에 맞는 해결책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배우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현재에 맞는 정책을 세우는데 난 어떤 배움이 필요한가? 이 배움으로 어떻게 현실을 바꿀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늘 자신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어휘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뉘앙스는 우리가 어감으로 단어가 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경멸하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경멸하다,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연연하다라는 말은 어딘가에 얽매이다, 구속되다라는 그런 뜻이죠. 연연하지 않고라는 말은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칼럼 17번째 공부는 어른들에게 더 필요하다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